네,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집단적인 또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인 서울 도봉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신지호 의원과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안녕하냐고 여쭤보기가 좀 사실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신 의원님으로서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의 결과래가지고 아직도 그냥 멍멍합니다. 그렇죠.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무소속 출마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공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이제 낮아진 게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당의 공천 심사가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 제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최종적으로 공천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1을 한번 보시겠다는 거죠? 예, 저는 저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분이 온다면, 그리고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셔서도 그 말씀 그대로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전혀 지역에 알려지지도 않고 연고도 없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낙하산 인사로 투입을 한다. 그런 거는 제가 납득하기 좀 힘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알아보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공심위에서 공추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가 이제 공천 신청자들 저희 대상으로? 지역의 경우에 이제 3명입니다. 네. 저 포함해서 3명인데 인지도와 호감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후보로 다음 3명 중 누가 적합하냐. 근데 제가 이제 1위를 해서 36%를 했고, 2위 후보가 이제 8%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졌군요. 28%인데, 원래 공심위 방침이 20%를 넘으면 이거 더 이상 해볼 필요도 없겠다 해서 단수 후보 지역으로 확정을 집니다. 근데 저보다도 차이가 덜 나는 지역은 그렇게 해서 후보 확정을 진 데가 많거든요. 근데 유독 제 것만은 보류로 분류를 해놨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석연치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럼 데이터를 깨끗하게 공개해라.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신지호 의원을 탈락은 아닙니다만은 아직 다시 전략공천 지역이니까 왜 이번에 단수공천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이 직계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친이계였고 또 앞장서서 활동을 해왔는데, 친박계 쪽에서 친박계가 사실상 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고 친이계는 한 명도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공천만 하더라도 친이계가 주도를 하긴 했지만 친박계도 일부는 들어가 갖고 이게 소통의 어떤 통로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저희 친이계 의원들에게는 완전히 꽉 막혀 있고 먹통을 넘어서 정말 불통을 넘어서 먹통인 정도인데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메시지 남겨도 전혀 반응이 없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좀 속된 말로 좀 찍힌 모양입니다. 어제 저녁에 친이계 의원들이 만나셨다면서요? 네, 7명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낙천된 사람들, 또 저처럼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사람들이었는데, 당에서 먼저 3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라. 대중적인 공개가 힘들면 본인이라도 본인이 열람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데 합격점이 몇 점이고 내가 몇 점이기 때문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알아야 되는데 점수도 안 가르쳐주고 너는 불합격이다 하면 그건 세상의 기본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이제 그걸 이제 다들 이구동성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심위는 못 밝히겠다.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떳떳하다면 왜 못 밝히냐. 뭔가 밝혔을 경우에 문제가 드러날까봐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못 밝히는 거 아니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랄까 의구심이 커져가는 거죠. 친이계 의원들 어제 7명 모이셨다 그러는데 이분들 집단 행동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요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거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어떤 사천이다. 네. 주관적 감정에 의한 사천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그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어떤 방안들 고려될 수 있을까요? 뭐 개중에는 이제 출마를 강행하겠다 또는 뭐 접겠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뭐 무소속 연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네. 출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3당과의 협력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물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네. 아니고 여러 가능성,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예. 그 같은 처지가 된 의원들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오찬 회동도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미뤄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각자 좀 생각들을 좀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친이계 의원들, 이른바 네. 낙천된 의원들 그리고 보류된 의원들이 생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집단행동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번 그 공천이 공천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사천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 표출 방법 또 시점 이걸 언제부터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제 방법론상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일각에서는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당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 이번에 저희 만약에 이제 낙천자들뿐만 아니라 어제 모임에도 공천을 받은 분들도 일부 참가를 했어요. 네. 그럼 예. 본인은 공천을 받았지만 이거 봐도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어떤 분이 참가를 하셨죠? 예, 뭐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다면 이렇게 엉터리 공천을 한 새누리당 공천은 반납하고 저분들과 합류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고 그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그런 예. 뭐 말씀도 진짜 정말 나왔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죠. 그런 얘기도 공천을 나왔고. 받으신 의원 가운데. 예, 예. 그리고 뭐 말로는 뭐 개파 배려 않고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뭐 이른바 쇄신파 의원들은 거의 다 살아남고 네. 그다음에 수도권 친이 의원 중에서 조금 이렇게 강성 뭐 또 나경원 그 서울시장 후보 네. 예. 거기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아웃되고 뭐 이런 뭐 묘한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묘한 네. 그런 특징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이재호 의원, 정몽준 의원, 정두원 의원, 네. 개파 수장급들이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 공천이 됐어요. 정도원 의원이 이제 뭐 친이계라기보다는 쇄신파였으니까 네. 그렇고요. 이재호, 정몽준 두 분까지 자르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 정도 살려놓고 나머지 조금 이제 급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손질하려는 뭐 이런 거지 않겠는가. 그 어떻습니까? 예. 그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겠다는 게 이 같이 이번에 모이신 분들의 생각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총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네. 안 남았거든요. 네. 만약에 제3당과의 연대 혹은 새로운 정치 세력, 네. 무소속 연대 네. 여러 가지 다 결국은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범보수 네. 세력으로서 네. 새누리당에 누를 끼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공천 과정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라는 것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천 심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라든가 귀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얼마나 엉터리 공천이었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명명백백해진다면 오히려 4년 전에 친박이 당했던 것을 4년 후에 그대로 안 갚음하는 이런 복수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경종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살핀 이후에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지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